저한테 또 이제 이렇게 뭔가 신선하게 와닿았던 거는 반대 의견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토론이 필요하다. 지금 저희 학교에서 토론 대회 하고 있거든요. 어제 그 심사 때문에 그랬는데 그 토론 대회 할 때 이렇게 하더라고요. 들어와서 찬반을 추첨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찬반을 다 준비해 와야 되는 거죠, 학생들이. 네네네네. 그 찬성 의견을 이제 자기가 추첨하면 그걸 주장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방식의 아이디어가 이제 여기 책에서 비롯됐나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반대 의견을 알아야지. 반대 의견을 알아야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견도 더 생생하게 생생한 개념과 활기찬 신념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반대가 없으면은 다 이렇게 확신이 없는 라이블리하지 않은 개념으로 그냥 멈춰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자라는 것도 결국은 굉장히 진리를 더 진리되게 하는데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럼요. 예. 그런 것을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제 설득력 있게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런 것도 제가 이제 요즘에 현대 사회를 이렇게 살아가면서 뭐 토론 프로그램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이제 시도하는 사회잖아요. 근데 현실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책을 이제 보면서 분명히 이런 것이 공감이 되고 누구나 이렇게 살면 나를 행복하게 이제 해주겠구나 공감을 하면서도 왜 현실에서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이 잘 실천되지 않냐 하면은 실제로 현실에서 누구 막 반대하고 이랬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이 뭐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거 이런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했다가 뭐 미움 당하고 괘씸죄 걸리고 그래 승진 못하고 이런 것을 너무 많이 당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 속에서 이제 공감하는 거 하고 또 이제 현실에서 이제 적응하는 그 현실 원리 안에서 그런 것도 계속 깎여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두 개가 이제 사실 우리가 실존적인 갈등 상황이잖아요. 이런 건 안 가르쳐도 누구나 이렇게 자기 안에서 그런 거를 이제 느끼고 있을 텐데 저도 이제 여러 이제 그런 경험을 하면서 그래도 이게 맞지 않나 이런 결론이 약간 날 무렵에 제가 이 책을 읽었다는 것이죠.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것이. 선생님도 억압을 좀 많이 당하시나 봐. 저만 당한다기보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구나 그런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사실 자유만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현실의 어떤 원리, 현실이라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권위의 체계 안에서 우리가 움직이고 있다고 모든 사회가 거기서 이제 그런 자유의 이상만 가지고 이렇게 들이대다 보면은 정말 낭패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조율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토론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랬다가는 특히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서는 참 많이 자기가 옳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건 어느 사회나 사실 마찬가지겠지만 그리고 이제 이런 그러니까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 이거 이제 저뿐만 아니고 우리가 현대 사회 우리가 이렇게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이런 자유들이 그 이전에 수많은 조상들의 이런 사상 투쟁에 의해서 그렇죠. 뭐 사상가뿐만 아니라 뭐 종교인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의 그런 특이한 그러니까 이단 아들의 투쟁, 특별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그런 이제 사상이 우리의 자유를 조금씩 확대해 왔다는 것이죠. 안 그러면은 지금 또 누군가는 마녀 사냥 이렇게 불타 죽고 누군가는 단두대에 죽고 뭐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이제 누군가 노예가 되고 뭐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건데 이런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이면은 다 평등하게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다라는 이런 아이디어가 생겨났다는 거. 이거는 정말 그 조상들의
그 덕이구나. 네. 인류의 네. 역사의 어떤 그런 뭐 네네. 그런 결과죠. 의미에서 그 이제 감사하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이단적인 생각을 한 사람들. 근데 뭐 조금 이제 교수님도 뭐 거기 지적해 놓으신 것처럼 그래도 그 시대적인 한계 때문에 네네. 그 이제 식민지 좀 네네. 후진적인 인종에 대한 그런 사람은 아직 교육 받아야 된다라고 뭐 생각한다는 것이라거나 아니면은 그 이제 조금 특이했던 점은 그런 거 왜 평범한 사람들 네네. 그러니까 미디어크러티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좀 중간 정도의 그런 표준적인 생각밖에 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그런 사람에 비해서 이제 좀 약간 뭐 우월한 사람, 지적으로 우월하거나 좀 천재랄거나 이런 사람들을 좀 더 이제 우대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이 책에 보면은 예. 평범한 사람보다는 그런 생각도 있지만 그래도 한 사람의 의견도 존중해야 된다는 그런 표현을 보면은 그런 사람까지도 다 포괄해서 굉장히 평등하게 인간을 이제 존중하려는 자세 같은 게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그 책이 쓰여지는 시대나 뭐 또 지리적인 한계 같은 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죠. 더더구나 뭐 100년 전, 150년 전의 책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딱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네. 제가 이 책을 이제 이 책 번역 여러 사람이 번역을 이미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번역을 한 이유는 그런 좀 한계, 문제점 이런 건 또 밝힐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이 존 스튜어트 밀이 사실은 아버지도 그랬습니다만은 이 동인도 회사 네. 뭐 총독부와 거의 같은 기능을 한 것이죠. 네. 인도에 가진 않았습니다만, 그러니까 영국이 인도를 뭐 몇백 년 지배를 하면서 총독부는 이제 있고, 네. 인도의 현장에 있고, 총독이 이제 파견되어가 뭐 영국 군인, 영국 관리들이 다 지배를 했지만, 그 말하자면 영국에서 이제 일종의 말하자면 본부죠. 네. 이 동인도 회사라고 하는 그러니까 총독이라고 하는 어떤 영국 여왕, 빅토리아 여왕이 이제 인도를 국왕으로서 직접 지배하게 되기 전에 간접 지배의 형태로 몇백 년 동안 그 인도 지배의 주역이었던 기관이 동인도 회사입니다. 일본도 우리나라를 침략하기 전에 동양척식 회사라는 걸 만들었었죠. 이 동인도 회사에 존 스튜어트 밀이 한 35년간 근무를 했어요. 17살 때인가 들어가가지고 거의 뭐 한 50대 초반까지 근무를 했는데, 존 스튜어트 밀에 관련되어서 아주 최근에, 이 존 스튜어트 밀이 영국에서 동인도 회사에 35년간 근무하면서 인도를 지배하는 네. 영국의 어떤 통치자의 한 부분으로, 네. 일환으로, 한 사람으로 여러 가지 그런 역할을 했다. 뭐 좋은 역할도 있지만 나쁜 역할도 했다라는 게 좀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말하자면 제국주의자라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 이 자유론에도 그런 뭐 인도에는 자유를 허용해서 안 되라든가 인도인들에게는 기타 뭐 자유로운 이 책 말고 다른 여러 책에도 보면 식민지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유럽 사람과 식민지 사람 다르다. 네. 유럽 사람과 아시아 아프리카 사람도 다르다. 이 사람들한테는 유럽 사람들만큼 자유를 인정한다거나 복지를 인정한다거나 뭐 이런 건 필요 없다. 그건 마치 자유를 제대로 향유할 수 있는 성인이 아니라 네. 미성년자에게 우리가 자유를 마음껏 누리게 할 수 없듯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건 물론 그 시대의 한계죠. 네. 그래서 근데 그 시대의 한계이긴 하지만 이제는 그 점도 분명히 밝혀져야 되죠. 네. 그래서 방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누구에게나 네. 그런 자유가 인정이 돼야 되고 그것은 뭐 계급이나 성별이나 뭐 어떤 구분도 없이 인정이 돼야 되는데
19세기 사회에서 이제 존 스튜어트 밀 같은 경우에는 가령 뭐 선거 같은 경우도 이른바 엘리트가 뭐 복수 투표를 네네. 갖는다든가 네. 이런 어떤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네. 그리고 이 자유론에도 다분히 이 개성을 강조하고 다양성을 강조하고 이 사상의 자유를 강조하는 것은 어떤 그 사상가라든가 이런 그 특이한 뭐 종교인이라든가 뭐 이런 이 역사상 뛰어난 그런 엘리트라 할까 뛰어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사람들이 역사를 움직이는 어떤 창조적 소수다라고 하는 그런 발상에 근거하는 어떤 느낌이 없잖아 있어요. 네. 그래서 물론 그거는 우리가 그 시대의 존 스튜어트 밀의 한계고 존 스튜어트 밀의 논의를 이 시대의 21세기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그런 건 당연히 이제 제외시키고 존 스튜어트 밀이 그 시대의 한계로 인식했던 그런 제한점은 우리가 다 극복을 하고 누구에게나 그런 어떤 자유가 인정이 되고 누구나 다양성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이 뭐 에리트도 아니든 간에 네. 남녀든 뭐 또는 취향이 다른 사람이건 뭐 국적이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런 구별 없이 모든 인류가 네. 다 함께 그런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모든 인류가 그런 다양성을 창조할 수 있는 다양성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뭐 우리 이 고전을 제대로 읽어내는 어떤 한계이긴 하지만 그러나 존 스튜어트 밀의 한계가 또 인식이 돼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여전히 현실적으로는 또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네. 뭐 이번에 코로나19와 관련되어서도 특히 뭐 미국 같은 경우에 이 뭐 유색인종이나 또는 뭐 유럽도 마찬가지로 뭐 특히 뭐 한국인이라고 하면서 네. 동양인이라고 하면서 뭐 중국에서 온 뭐 이런 식으로 인종차별적인 그런 경향도 생기고 있고 여전히 그런 게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네. 그런 현실이 그런 어떤 문제점은 역시 그 19세기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 그것도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걸 물론 극복해야 되지만 그런 점에서 이 고전은 뭐 시대적인 한계와 함께 또 시대를 초월하는 그런 가치를 갖기 때문에 고전이라고 불릴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뭐 결론적으로 제 생각은 사상과 자유, 사상과 토론의 자유, 그리고 기호와 취향의 자유, 네. 그리고 단결의 자유라고 하는 세 가지 자유를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가능한 한 한 인간이 그 세 가지 자유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사회여야 한다. 그래야만 그 사회가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고 창조가 가능하고 보다 많은 어떤 인류 문화의 발전이 있을 것이다. 라는 식의 어떤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의 토대는 네. 틀은 네. 그대로 지금도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런 이렇게 서양 책에서 제가 또 항상 관심을 갖는 것이 이렇게 그 밀처럼 생각하는 것이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에 대한 신뢰 네네. 에 이제 기반에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내용 중에도 이제 그런 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기독교가 너무 이렇게 자기 부정. 네네. 사실 기독교가 이제 그 인간에게 가하는 그런 인간의 권리는 오직 복종하는 것이다. 그 자유만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교리화된 어떤 것에 대해서 이제 취하는 반대 의견이라는 느낌이 강하거든요. 네네. 그 영국 그 국교화된 그 예, 사회에서.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발을 하면서 어떤 그리스적인 인간에 대한 이상이죠. 인간은 자기 발전을 충분히 이루어야 되는 존재이다. 그렇게 이제 계속 좋은 그 영향을 이제 주면은 아름답게 이제 잘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이제 반대를 하는 것 네네. 같거든요. 그래서 밀도 자기가 그런 입장을 지지하는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렇죠. 네. 무신론자였죠. 네. 밀 과연 그런가? 과연 이제
그대로 이제 뒀을 때 음, 우리가 서로 자기의 욕망만 추구하는 음, 그래서 이렇게 지옥이 되는 아비규환이 되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고 각자 자기 개성을 충분히 발휘할 때 그런 이상적인 사회가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그 미래 견해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또 다르게 생각할 여지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겠죠. 우리가 예. 자기 어떤 그 통제랄까 규율이랄까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각자 이제 그렇게 했을 때 밀은 물론 많은 교양을 갖춘 좋은 아버지 밑에서 이제 교육을 받아서 이런 사람은 그렇게 잘 키우면은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일반 이제 뭐 험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도 많고 그랬을 때 이게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가 이제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다른 또 원칙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자유한 환경 속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인격이 함양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은 거예요. 안 그러면은 그 그러니까 자유하고자 하는 그 본성 때문에 불행한 삶을 좀 살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엉뚱한 생각이지만 이런 생각도 약간 들었었고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그래도 이 작품을 보면서 그러니까 좀 이렇게 열광하게 되는 이유는 그러니까 국가와 개인 간에 이 사람이 자기가 어떤 그 자유의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초반에. 국가와 네네. 개인 사이에 civil and social liberty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네네, 거다. 그렇죠. 국가로부터 어떻게 개인의 자유를 지킬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고 했을 때 이만큼도 많이 지켜야 되는구나, 인간이. 그만큼 그러니까 국가나 관습이나 제도나 이런 것들 다 이제 포함한 거죠. 그런 여론. 네네. 그런 것으로부터 완전하고 절대적인 자유를 지켜야 되는 것이 이제 개인의 권리라는 거를 우리한테 심어주는 이제 그거는 이제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불구하고 우리 헌법에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이런 뭐 절대적인 자유, 절대적인 인권이라고 해가지고 존 스튜어트 밀이 말하는 사상과 네. 토론의 자유라든가 또는 뭐 글쎄 성적 취향이나 이런 것까지를 절대적인 자유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보는 사람이 각자 다른데 선생님 말씀대로 헌법 37조에 의해 37조 2항에 의해서 기본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에 그쳐야 된다는 것. 그것은 네. 뭐 헌법의 원리일 뿐 아니라 존 스튜어트 밀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그 최소한의 권리라고 하는 건 존 스튜어트 밀의 경우는 이른바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뭐 존 스튜어트 밀은 공공질서라든가 이런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는데 그 제한의 사유로서 그래서 존 스튜어트 밀이 주장하는 국가 권력에 의한 개인 자유의 제한은 19세기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헌법상의 자유 제한의 사유보다 훨씬 더 넓죠. 네. 급진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범위는 특히 한국에서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9세기 영국은 물론이거니와 존 스튜어트 밀이 생각한 정당한 어떤 자유의 제한, 사유보다 훨씬 더 많이 제한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네. 좀 반성을 해야 되죠. 스튜어트 밀의 자유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자유. 국가는 최소한, 네. 최소한으로, 그야말로 최소한으로 가능한 한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이게 존 스튜어트 밀의
어떤 원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저 같은 미래 원칙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앞으로도 좀 더 저 같은 미래 자유론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원칙에 입각을 해서 보다 좀 더 많은 자유, 네. 보다 좀 더 광활한 자유, 넓은 자유를 인정해야 된다. 네. 그래야만 미리 말한 다양성이 존중이 되고 창조적인 사회가 가능하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보다 창조적인, 보다 어떤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그런 가치관이 더 필요하고, 왜냐하면 이제는 어떤 집단화되는, 획일화되는 그런 것을 넘어서야 되는 시대가 왔어요. 네. 그래서 자유론이 갖는 참된 의미는,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참된 의미는 보다 다양성을 취할 수 있는, 다양성이 정말 많아지는, 네. 풍부해지는 그런 사회, 보다 창조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욱더 자유가, 어떤 개인의 자유, 네. 개인의 어떤 사상과 토론, 그리고 취향과 기호, 그리고 개인의 선택에 의한 단결, 네. 이런 것들이 함께 자유의 총화로서 다양성을 창조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자유론을 얘기하는 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이지. 정말 더 21세기에 더 이렇게 읽혀져야 될 책인 것 지금 같고요. 와서 무슨 국가가 제한하는 거 뭐 이런 것까지 얘기할 수는 네. 안 되죠. 물론 이제 그 공공의 어떤 그 이해, 뭐 타인의 이제 그런 건 당연하게 제한을 해야 네네. 되겠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가가 아무리 국가 기구를 잘 만들어 놔도, 그러니까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그 자유로운 개인, 자유롭게 이제 그 토론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이제 그 연마한 이런 개성 있는 개인이 없으면은 이 국가 기구가 다 시들시들해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기에 맞는 이제 말씀. 자기 생각이 뚜렷하고 예. 그 활기 있는 그 예.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그 기구를 차지해야지 그렇죠. 국가가 부강해진다. 예.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 보면은 사실은 국가와 개인을 너무 이렇게 대립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개인의 자유가 철저히 존중되어야지 국가도 발전한다는 식으로 이제 논리를 그렇게 이제 전개를 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공감이 가고 네네. 우리가 국가를 지키려고 사실은 개인을 억압하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국가가 먼저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게 사실은 이제 반대라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그게 좀 정도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죠. 뭐 네.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한 경우도 있고, 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현실적으로 그런 것이 존재하고 있고, 네. 근데 원칙적으로는 이제 이 보다 자유로운 개인들이 많아야만, 네. 국가 구성원에 네. 그런 개인들이 많아야만 그 국가가 다양성을 존중하는 그런 국가일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는 국가일 수 있다는 건 당연한 네. 원칙인데, 근데 국가가 경우에 따라서는, 시대에 따라서는 개인을 그렇게 자유를 억압해서 창조적이지 않은 사회, 다양성을 죽이는 사회로 만든 사례도 있으니까. 그럼 뭐 히틀러 사회도 있고, 우리도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와 개인이 반드시 뭐 일치한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고, 일치하도록. 그러니까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을 해야만 그런 국가가 가능해지는, 창조적인 국가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렇게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권위라고 하더라도 그게 뭐 그러니까 선거로 이제 뽑은 그 일반 의지의 총화인 그런 국민, 내 뜻이, 그런 국가의 뜻이거나 아니면은 신의 뜻으로 이제 얘기한다고 하는 종교적인 권위이거나 그 모든 오소리티에 권위적인 것에 대해서 그것으로 개인을 억압하면은 네네. 그걸 약간 전제 정치로 보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 모든 전제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항의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할 만한 어떤, 사실 이게 민주주의라는 것은 국민이 뽑았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복종해야 된다 이런 합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복종해야 된다기보다도 이게 예. 이제 나의 뜻이다. 음. 자기 통치라고 하던가. 예, 결국은 이제 내가 뽑은 사람 그런 권위니까 예전에 이제 전제 군주가 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민주주의 물론 사회에서는. 그런데 내가 뽑았다고 해서 항상 국가가 정부가 내 생각대로 네. 또 다수의 생각대로 하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뽑았는데도 불구하고 네네. 전혀 엉뚱하게 네. 딴짓하는 정부도 있고 하니까 네네. 그런 정부에 대해서는 해야 비판도 된다. 하고 네. 통제도 해야 되는 거죠. 정확하게 항의해야 된다고 항의해야 되죠. 주장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음. 이 사람이 좀 너무 논리적으로 써서 제가 많이 넘어간 것 같아요. 이걸 보니까. 예. 왜냐면 저도 되게 이렇게 좀 순종적인 스타일인데, 뭐 예. 권위를 다 인정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음. 뭐 약간 질서에 순응하는 좀 스타일인데, 이 책을 읽고 그런 어떤 항의의 가치랄까? 그렇죠. 그런 걸 좀 다시 느끼게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 수많은 항의자들, 예, 역사 속에 이제 자기가 희생하면서까지 이 사람은 그래도 뭐 자기 제명에 죽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네. 그런 것 예.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억압을 당하고 막 예. 죽임을 당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수많은 이단자들의 터 위에서 내가 지금 당연한 자유를 누린다는 것을 발견했고, 우리가 후세에게 좀 더 깊고 넓은 자유를 사실 물려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후세의 행복을 위해서. 그런 또 책임이 이제 우리에게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저항을 한다거나, 이런 자유를 지키려고 하는 의지 같은 게 필요하구나. 네네. 그런 생각도 이제 좀 들었어요. 예. 아주 선생님 그 말씀을 결론으로 네. 딱 제시하는 게 좋겠네요.